2학년 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16강 청나라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315페이지가 되겠다. 오늘의 수업을 시작할 때 이 제목 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헤어스타일이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헤어스타일을 우리가 역사 용어로 변발이라고 하는데, 이 변발은 만주족의 헤어스타일이다. 우리는 따라서 이런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만주족들이 청나라의 주인공임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 만주족이라 함은 당연히 중국의 주류 민족이었던 한족과는 다르기 때문에 청나라 역시 만주족 뭔가 한족이랑 다른 느낌이겠구나 라는 점들을 예측하면서 수업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기나긴 중국 역사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 왔어. 이 청나라 다음에는 근대사로 넘어가면서 뭐 중화민국,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국공내전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뭐 지금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까지 가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사니까 빼놓도록 하고, 우리가 중국의 역대 왕조라고 하면은 보통 하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약 뭐 하나라를 기원해서 3,000년 정도라고 봤을 때, 2,000년, 3,000년이라고 봤을 때 약 4,000에서 5,000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이번 1년 동안에 다 배우게 되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그래. 좋아. 그래서 하상주, 춘추, 전국, 진안, 위진, 남북조, 수당, 오대, 십국, 송원, 명청인데, 그래서 오늘 조선시대 중기부터 있었던 이 청나라 역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 전에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할게. 우리 문치주의로 유명했었던 송나라가 요나라의 침입, 금나라의 침입을 받다가 마침내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었어. 근데 이 원나라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원나라는 한족이 아니었다. 원나라 무슨 민족? 그래, 얘네는 몽골 민족이었어. 이 몽골족들은 한족들을 지배하면서 무슨 주의를 했다? 몽골인 제일주의였다. 그래서 많은 한족들이 몽골인들의 아래에 있는 이 4단계나 혹은 3단계에 위치해 있었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를 세웠던 인물, 바로 주원장. 주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었다? 그래, 바로 한족 왕조의 부활이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이라는 인물, 바텀에서 시작해서 탑까지 올라간, 거제에서 황제까지 간, 요즘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쇼미더머니 나와서 랩 하면은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뭐 수액이 엄청 넘치겠지. 뭐 나는 뭐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뭐 황제까지 갔지, 뭐 이런 거 하겠지. 거의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주원장은 한족 왕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몽골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 했었겠지. 당연히 유교를 다시 널리 퍼뜨리고, 그 다음에 토지도 어느 동네에 무슨 땅이 있고 어느 동네 농사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리하고, 호적 어느 동네에 누가 살고 그 집엔 옆에 누가 살고 그 안에는 뭐 몇 명이 살고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갑제 같은 거, 이갑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지?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너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나누고 그 안에 다시 1, 2, 3부터 뭐 8반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구성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농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이장호랑 갑소를 뽑아서 이 갑으로 나누어서 농민들을 정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겠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원장은 황제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외교 질서인 조공 책봉 체제 역시 부활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래서 주원장 이후에 영락제 때는 명나라의 전성기가 찾아온다. 이 영락제는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자금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사를 가게 돼. 한국으로 치면은 경복궁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정화의 원정, 이 정화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 각지로 보내서 조공무역을 확대하고 명나라의 그런 강인한 면모를 널리 떨쳐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 그래가지고 이때 기린 같은 것들, 중국으로 들어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다. 이 수염이 아주 좀 독특하네, 이 사람은. 코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 아무튼
그렇게 잘 나가던 명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도 배웠어요. 명나라의 쇠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배웠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환관의 권력 장악이었다. 환관은 이 황제 바로 옆에 있는 황제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황제 옆에 있다 보니까, 황제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권력을 획득하기가 쉬웠겠지. 사람들이 황제랑 대화를 하려면 이 환관을 통해야 되고, 환관이 뭐 황제한테 뭐 어떤 사람의 뭐 욕을 한다던가, 아니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황제한테 받아들여졌을 거야. 그러면서 원래는 그냥 단순히 황제의 그 일을 처리해주는 이 비서 역할을 하는 환관이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과 권력 같은 것들을 착복하면서 명나라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 환관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궁궐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남성성을 상실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환관으로 중국에서는 뽑았어. 자, 다음 두 번째, 환관의 권력을 잡는 게 명나라의 내부적인 문제였다면 외부적인 문제로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북쪽에서는 몽골, 남쪽에서는 일본, 왜구라고 불렀어. 그리고 만주족에서는 여진, 이런 애들이 드러났지.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몽골, 남쪽에 외진을 줄여서 북로, 남외라고 하고, 거기 플러스 여진족까지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명나라가. 그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명나라가 또 웃긴 게 임진왜란에 애까지 도와줘.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부산을 거쳐서 한양을 거쳐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중국까지 점령하려는 야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명나라에서 중국에 구원군을 보내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황제가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인데, 당시에 중국에서는 만력제가 조선을 도와준다 그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아니, 지금 중국도 남을 도와줄 처지가 안 된다. 우리도 옛날에 전성기는 이미 간대에 오래됐고, 우리도 지금 빨리 개혁하고 중국을 잘 살게 명나라를 부활시켜야 되는데 지금 조선을 도와줄 새가 어딨냐. 근데 만력제가 아니야, 나는 조선이 당하는 걸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조선을 도와줘. 그래서 이 만력제의 당시 별명이 뭐였냐면 조선 천재였어. 중국인들이 와, 이거 사실 명나라 황제 아니라, 천자는 황제를 의미하는 말이야. 천자는 하늘의 아들 황제. 야, 이거 명나라 황제가 아니라 사실 조선 황제 아니야? 조선을 갑자기 왜 도와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푸념하기도 했었어. 무튼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명나라가 조선까지 도와주는 임진왜란 참전.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결국에 가혹한 세금을 걷다 보니까 농민 반란이 발생하지. 이살성의 농민 봉기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명나라 뒤에 나오는 청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길고 긴 우리 5000년 중국 역사의 마지막이고, 이번 시험 범위 중에 중국사에서 송원 명청에서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나라지. 우리가 이 뒤에 중국 역사는 청나라 거의 말기로 가게 되는 뒤에 나오는 역사는 3학년 때 배울 예정이다. 3학년 때 약 중국 이 뒤에 역사를 한 3시간 정도 배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시간 정도 배우면은 중국 역사 다 배웠다고 보면 돼.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지. 정말 훌륭한 모습을 예측할 수 있겠다. 진짜 많이 배웠다, 그지 얘들아? 너희들이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기억하기를 선생님이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사로 공부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큰 자산이 되리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자, 본격적으로 청나라 들어가도록 할게. 청나라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거는, 청나라는 우리가 2시간으로 배울 건데, 처음에는 청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청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거야. 청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청나라의 유명한 사람 5인방 5명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첫 번째는 누르아치, 사람 이름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홍타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거는 황제의 그런 칭호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름이 따로 있겠지. 이 사람들도 칭호가 있고. 그런데
보통 부를 때 누르하치랑 홍타이지는 이름을 많이 부르고 이 사람들은 그 황제 칭호를 많이 부르니까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이 5명의 어떤 일을 했는지 이 5명의 업적을 알아보고 플러스 선생님이 아까 청나라 무슨 민족이라 그러니 얘들아? 만주족이라 그랬지. 당연히 만주족도 한족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었을 거야. 몽골족처럼 만주족이 W 아닌데 how 어떻게 한족을 다스렸는지 그 내용을 공부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별로 어렵지 않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야.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은 만주 지역에 있어서 여진족을 통일했다. 원래 우리나라 조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국 땅이 있다면은 이쪽이 만주란 말이야. 원래 이쪽에서 명나라의 지배 안에 있었지. 당연히 명나라 지배 안에 있었지만 여기서 흩어져 있던 여진 민족들을 통일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모든 여진족을 통일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주도적으로 힘을 키웠다고 볼 수 있지. 이렇게 여진족을 통합해서 엄청나게 거대한 힘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진족의 대장이었던 누르하치가 되겠다. 그래서 이 누르하치는 여진족의 국가를 세워. 여진족의 국가로 후금을 세운다. 우리 아까 처음에 송, 원, 명, 청 할 때 여기서 송나라를 공격했던 요나라, 송나라를 공격했던 금나라 기억나지? 이 중에 금나라 무슨 민족이었어? 여진 민족이었잖아. 금나라 여진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르하치도 세운 나라가 금나라야. 같은 여진족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 금나라보다 뒤에 왔다 그래서 후금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왜 우리도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조선이고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조선인데 그중에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조선을 먼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부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누르하치라는 인물은 후금을 건국했다. 마치 최초의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을 만들었던 칭기스칸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이 누르하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홍타이지다. 이 홍타이지는 좀 더 세력을 확장시켜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꾼다. 왜 우리 보면 중국 왕조들은 전부 다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하잖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청.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황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홍타이지는 이 앞에 있던 자기 아빠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랑 그런 데로 사이좋게 지냈었어. 조선을 이렇게 딱 침략하는 면모도 안 보였고, 뭐 여진족을 통합하느라 바빴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런데 이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선을 계속 쳐들어가려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 물론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서 여진족에 대한 외교 정책이 실패한 것도 있었어. 무슨 말이고 하면은 당시에 광해군 때야. 우리 조선은 광해군 때 이 여진족들이 통합되는 눈비중을 보니까 광해군이 이것들이 뭔가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는 걸 보면서 중립 외교를 펼친다. 중립 외교를 하면 무엇이냐면은 한국 사실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명나라랑 여진족이랑 이렇게 있으면 원래 당연히 조선은 명나라 편이잖아, 그지? 조선은 명나라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진족 애들이 너무 큰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저울을 놨을 때 이 저울이 쌤쌤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립 외교였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양쪽에 줄타기를 하면서 어느 쪽이 잘 나갈 것인가를 보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조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광해군을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해. 그게 인조 반정이야. 세계사 시간이니까 자세히 얘기는 안 할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선에서도 외교적으로 여진이랑 대립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여진족에서 청나라를 만들고 황제가 된 홍타이지는 이 조선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았어. 언젠가 내가 꼭 쳐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여진족이 이쪽에 이제 후금과 이제 청나라가 됐지. 후금.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공격하려면 이때 아직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얘들아. 명나라는 농민봉기 때문에 멸망한 거야. 그래서 농민봉기가 한참 일어나고 명나라가 막 지금 아프고 있는 상황이야. 명나라가 막 정신없는 상황이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때 청나라가 명나라를 제대로 공격하려면은 그 후방이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이 후방에 조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어디 갔니 얘들아?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조선을 먼저 부셔버린 다음에 명나라를 공격하는 게 낫겠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쳐들어갔다가 이제 조선에서 야 명나라 도와주자 하고 공격해버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양쪽에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홍타이지가 조선에 쳐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다. 너희들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을 거야, 그지? 만약에 안 배웠더라도 금방 배울 거야. 지금 아마 진도가 그쯤일 거야, 선생님 알기로는.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강화도로 도망가서 잘 버텼지만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로 못 도망가고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게 되고 남한산성에서 결국 인조가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고 홍타이지 앞으로 이 사람이 직접 와. 청나라 황제거든. 이 사람이 직접 쳐들어와. 그래서 직접 인조가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이제 항복을 하지. 사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가 좀 널널하니까 여기다 쓸게.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래.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절을 하고 하면서 항복을 했다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인데 얘들아 이 삼전 어디서 많이 들어보잖아. 삼전 이거 우리 동네야 얘들아. 삼전동 있지? 그리고 삼전역도 있지 우리 동네. 그리고 우리 그 롯데월드 가면 얘들아 그 석촌호수 있잖아. 롯데월드 석촌호수. 그 롯데월드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잖아. 호수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에 롯데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롯데월드 섬으로 있잖아. 그지? 여기 자이로드롭 있고 여기 막 아틀란티스 있고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큰 길가 있고 일로 오면 우리 학교잖아. 그지? 여기 롯데 타워 있고 잠실 롯데 타워 어딘지 알겠지 이제? 지도 이쪽이 북쪽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뭐 있냐면 삼전도 비가 있어. 여기 가봐 얘들아. 너 여기 가봐. 여기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있거든. 삼전도비가 있어. 뭐냐면은 인조가 당시 항복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청나라 애들이 비석에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온 거 있거든. 그 비석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 그 다음에 삼전도의 굴욕 이런 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영화 남한산성이란 영화로 나왔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역사적으로도 되게 잘 만들었어. 근데 중학생들이 보면 별로 재미없다 그러더라고. 아무튼 근데 되게 따뜻해 보인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선생님도 이런 좀 따뜻한 거 하나 사고 싶네. 카리스마 있어.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인물 이름 뭐라고? 홍타이지. 나라 이름 청으로 바꾸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쳐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조선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나라 애들이 마음 놓고 명나라로 쳐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당시에 이쪽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명나라에서 여기 이거 다시 보강하면서 엄청나게 세게 했잖아. 뭐야? 만리장성이잖아. 이 만리장성 넘어서 명나라를 공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츰 본토를 점령해 나간다. 그래서 베이징도 점령을 하는데 이 베이징을 점령을 하는 거는 홍타이지는 아니고 홍타이지가 죽고 나서 홍타이지 이제 그 아들 때에 이루어져. 근데 무튼 홍타이지가 이렇게 여기도 쳐들어가고 좀 안정화 시켜놨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본토를 점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지. 청나라 애들이. 그래서 청나라는 명나라를 본토를 점령해 나가고 수도도 베이징으로 옮긴다. 그래서 청나라 때도 자금성에 살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강희제부터 옹정제 그리고 건륭제까지의 시간을 볼 건데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세 명의 황제가 있는 시기를 청나라의 전성기론이 부른다.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강건성세
성세는 전성기를 한자로 한 거야. 전성기도 한자인데 생각해보니까 두 글자로 한 게 성세야. 강희제부터 건륭제까지의 전성기다. 그래서 강건성세라고 불러 중국인들은. 우리도 막 세종대왕 있는 시기 보면 막 조선의 최고 전성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강건성세라고 부른다. 무튼 그래서 강희제라고 하는 사람밖에 강희제의 별명이 있어. 이 사람의 별명은 천고일제야. 천고일제는 무슨 말이냐면 천년에 한 명 나오는 엄청나게 멋있는 황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 본토의 정복을 완성시킨다. 누르하치가 여진종을 통합하고 홍타이지가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다면 강희제라고 하는 황제는 중국 본토의 정복을 완성했어. 그리고 대만섬까지 역시 정복하는 데 성공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에 있던 청나라가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본토로 들어와서 여기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었어. 하지만 남아있던 명나라의 그런 부하들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번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을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거야. 각기 전부 다 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시에 청나라를 공격한다면 청나라 입장에서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다행히,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다행히 얘네들이 동시 덤비지 않았고 각계 격파 당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강희제가 차례차례 진압하는데 성공한다. 중국 본토를 완전하게 점령해 나간 거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바다 건너에 대만, 타이완 섬까지도 점령을 한다. 여기에는 원래 정시일가, 그러니까 뭐 정성공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여기에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다 강희제가 점령했다. 뭐 여러분들은 3번의 난, 뭐 그다음에 뭐 정시일가, 뭐 정성공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강희제 때 이 넓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누구? 강희제. 무려 6살인가 7살 때 황제가 돼가지고 69살까지 황제를 했대.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황제한 사람, 62년인가를 황제를 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을 했지. 일단 청나라의 그런 문화를 딱, 그러니까 그 정치의 기틀을 딱 가져오는 사람이 강희제라고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강희제의 아들의 또 옹정제다. 옹정제의 별명은 냉면제왕이야. 냉면, 그 니들이 좋아하는 그 냉면이 아니라 이 차가울 냉자의 얼굴 면제. 그러니까 옹정제는 탁 뭐라 그래야 될까, 포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던 황제였던 것 같아. 옹정제는 비록 13년만 황제를 하기는 해. 그러니까 강희제보다는 좀 짧게 하지. 하지만 그 사이에 강희제가 영토를 넓혀놓은 거를 확실하게 다져. 군기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황제의 직속 기구로서 각 지역에서 오는 상소문들을 황제가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황제가 있고 그 아래에 관리들이 엄청 많은데 이 관리들이 일들을 처리하면은 이 얘네들이 황제 모르게 자기 맘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이렉트로 황제와 황제의 직속 기구로 연결돼 가지고 황제가 그 일들을 처리한 다음에 이걸 아래로 쏴버린다. 명령을 아래로 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황제가 정말로 국가 운영을 다 파악을 하고 황제의 권력도 강해지고 중간에 있는 이 관리들이 장난질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옹정제는 군기처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강력한 황제의 권력을 만든다. 얼마나 황제의 권력이 강했지. 황제 권력 강했지. 그래서 이 옹정제 보면 그림도 아주 딱 보면은 벌써 강력한 느낌이 들어. 자기 황제가 이 머리 스타일은 약간 서양 헤어스타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창을 들고 호랑이 귀엽다. 식빵 굽고 있네 호랑이가. 호랑이 잡으러 가는 뭐 그런 그림. 옹정제. 좋아. 그리고 옹정제 때는 그냥 군기처 강력한 황제의 권한. 자, 다음에는 걸륭제 볼게요. 강원권. 걸륭제는 별명이 십전노인이야. 노인은 알지, 노인. 올드맨. 십전은 무엇이냐면 10 times war. 전쟁 10번 했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전쟁을 10번이나 참여한 자기는 전쟁 짱짱 잘하는 노인이다 라는 게 걸륭제의 별명이야. 왜 노인이냐? 걸륭제도 이 황제를 엄청 길게. 이 사람도 뭐 선생님이 알기로 80 몇 살까지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60년 정도 아니면 59년 뭐 이 정도 황제를 해. 엄청나게 황제 길게 한다. 이 사람도 강희제만큼은 아니지만
살기로는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길게까지 살았어. 할아버지는 69살에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황제가 되는 게 20대였을 거야, 선생님 알기로.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는 강제보다 짧다. 어쨌든지 간에 엄청나게 오래 해먹었어, 이 사람도. 그래서 영토를 많이 확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 본토라고 하면은 이 정도를 우리가 중국 본토라고 한다, 얘들아. 만리장성이 있다고 쳤을 때 한 이 정도까지 중국 본토라고 쳐. 그 누르하치랑 홍타이지 때 쪽 다 점령했잖아, 그지? 만주 쪽. 그리고 이제 강희제 때를 겪으면서 이 정도까지 중국 본토까지 영토를 이렇게 잘했다면은 이제 걸룽제 때는 영토를 더 확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지역 중요하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 지역인 티벳이야, 티벳. 티벳. 지금도 이제 티벳이 중국 안에 들어가서 아직도 중국과 티벳 사이에 문제가 많아, 얘들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티벳 지역. 그 다음에 또 이쪽 지역. 이쪽은 신장 지역이라고. 신장 지역. 이 신장 지역도 중국 안에서 많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중국의 통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 그리고 이쪽 지역 어디야? 여기 몽골. 그래서 이 걸륭제는 티벳, 신장, 몽골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걸륭제가 되겠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그 따라 그리는 이 빨간색 선에 있는 이거 뭘까? 이게 어떤 나라의 국경선일까? 이게 지금 현대 차이나의 국경선이야. 근데 이 중국의 국경선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어디였다? 그래, 그게 바로 청나라야. 그리고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였던 거지. 그래서 봐봐, 얼마나 이 십전노인 같은 스타일이니. 화질이 좀 구린 점은 양해를 부탁한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륭제 때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걸륭제가 이제 전성기인데 강에서 건까지가 전성기라고 부르잖아, 선생님이. 근데 이 걸륭제도 이 좀 후반부부터는 내리막길을 예견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해.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영국에서 사절단이 온다. 영국인인 거 알 수 있겠지, 생긴 것만 봐도. 이 영국인의 이름이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몰라도 돼. 이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영국이랑 중국이랑 좀 교환도 하고 교류도 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내자. 문물도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장사도 서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보면 여기 막 선물들 갖고 온 거 보이지? 되게 특이한 선물도 많이 갖고 와. 그래서 뭐 이거 풍차 같은 거 갖고 온다, 그지? 이렇게 뭐 바람개비 같은 거 갖고 오나 봐. 얘네는 이제 한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으니까 그런 문물들을 갖고 온 거야, 하여간.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왔다, 진짜. 근데 그때 걸륭제가 맥카트니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일단 문제가, 지금 보면 이 사람 무릎 꿇고 있잖아.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할 때 이 사람 표정 어때? 안 좋지? 걸륭제, 이 사람 걸륭제거든? 왜 표정 안 좋았을까? 중국인들은 황제한테 할 때 무조건 절을 해야 돼. 근데 이 맥카트니는 절을 안 하잖아,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 절을 안 하겠다고 버틴 거야. 절을 해라, 절 안 한다, 절 해라, 안 한다. 이러다가 결국에 타협을 봐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걸로 타협을 받지. 이게 서양식 예법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이제 또 딱히 중국 입장에서는 얘네랑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걸륭제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중국은 넓다. 중국은 넓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다 있다. 우리가 Y 너네랑 교역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해. 그러니까 이때부터 역사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때 적극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이 않더라도 얘네들이 갖고 온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서양 애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정탐이라도 했으면은 그 뒤에 역사가 달라질지 모르는데, 이때 중국에서 서양에서 이미 문물이 발달하고 있었음에도 그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역사가 점점 더 이렇게 뚜루루루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진 않겠지만 다음 학기에 배울 때 중국의 근대가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이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든. 이 전쟁이잖아. 전쟁이 청나라랑 영국이랑 전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몇십 년 전에 걸륭제 때 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으면은 중국도 개혁이나 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거나 그랬으면은 서양 애들을 따라갈 수 있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몇십 년 뒤에는 이 국력의 격차가 이만큼 커지니까 결국에 청나라 영국이랑 전쟁했을 때 영국이 승리하게 되고 청나라가 서양 세력들의 침입을 받게 되지.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걸륭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야.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청나라가 어떻게 한족들을 지배했는지 그 지배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몽골인들 같은 경우에 몽골인 제일주의를 했었지. 청나라 만주족들은 어떻게 지배했나 보자. 만주족들은 첫 번째 고위 간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등용했대.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 보면 만주족이 한족보다 훨씬 많거든. 그런데 만주족이랑 한족을 같은 숫자로 등용했대. 그 다음에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 호복은 청 스타일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복이잖아 우리는. 호복은 청나라 옷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나라 헤어스타일이랑 청나라 옷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 왕조를 비방하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가혹하게 그냥 처형해버렸어. 그냥 처형, 그냥 컷 헤드, 처형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을 사고전서 등 대규모 편찬 사업에 동원하였다. 사고전서는 백과사전인데 백과사전을 동원하는 거랑,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거랑 지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쓰는데 명나라에서 중국인들 중에 공부 잘하는 놈들을 다 데려다가 백과사전을 쓰는 거야. 그럼 백과사전을 쓰는 동안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얘네들 관리하기 편하겠지. 그리고 백과사전을 쓰려면은 자료를 여기저기 수집을 해야 되잖아. 그 자료 수집한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만주족이나 청나라 비판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백과사전을 쓸 수 있잖아. 그지? 이해되지? 그럼 지식인들을 적당히 이용해 먹으면서 불만도 줄이면서 모아놓고 관리도 하면서 여기서 쓰여진 책들 안에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을 쓸 수 있으면서 비판적인 것들은 다 없앨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래서 백과사전을 많이 썼어. 그래서 사고전서라는 백과사전이 가장 유명하다. 정말 방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이라고 해. 그래서 이 방대한 백과사전을 우리나라 정조 알지? 정조대왕? 정조대왕도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몇 번이나 이거 좀 제발 우리 좀 주면 안 돼요?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못 받았다고 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나라가 한족 지배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네 가지 방법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게. 이 청나라는 만주족 국가야. 여진족이랑 망주족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후금이 건국될 때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나서 여진족이란 말 대신 만주족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주족이라고 부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거라고 중학교 수준에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5인방 배웠어.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했고, 홍타이진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침략했어. 그 다음에 강희제부터 옹정제, 걸륭제까지는 청나라의 전성기였다. 자, 만주족은 한족을 어떻게 지배했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등용하고, 만주족의 풍습을 강요하고, 청나라 비판 시 가혹하게 처형, 컷, 헤드 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진행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청나라의 정치사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랑 청나라 시대를 합쳐서 문화적인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럼 안녕.